가상함수의 경우에는 파이널 수식어를 추가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것을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는 이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메소드 앤 파이널 수식어는 맨 마지막에 붙이며 재정의 함수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를 꼭 함께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안 해도 돼요. 버추얼도 여기다 쓸 수 있는데 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파이널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함수는 재정의하는 함수이고 가상함수인데 파이널이기 때문에 B의 다음 클래스들, 여기에 C가 있을 경우에는 이 C는 이렇게 F 함수를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문법 오류가 됩니다. 파이널 수식어는 메소드, 가상함수에만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아니고 클래스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에 붙일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 다음에 수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C 클래스는 파이널이다. 더 이상 상속받지 말아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클래스 D가 클래스 C를 상속받게 되면 이거는 문법 오류가 됩니다. C는 상속받을 수 없는 클래스가 됩니다. C++에서는 네 가지 새로운 타입 변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static cast, const cast, 그 다음에 reinterpret cast, 그리고 dynamic cast 네 종류입니다. static cast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타입 변환이고요. const cast는 그 const 포인터나 또는 const reference 이것의 const를 이제 일시적으로 뺄 때 사용이 되는 그런 타입 변환이고, reinterpret cast는 전혀 다른 타입으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타입 변환입니다. dynamic cast는 상위 타입의 포인터 타입에 유지된 하이 타입 객체를 원래 객체로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다이나믹 캐스트 대신에 스태틱 캐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스태틱 캐스트는 실행 시간에 변환 가능 여부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캐스트는 실행 시간에 검사하며 검사 결과 변환할 수 없으면 해당 포인터는 널 BTR이 됩니다. 이 다이나믹 캐스트는 가상 함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들 간에 변환할 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A가 있고 B는 클래스 A를 상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가상 함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실제 A에 유지하고 있는 건 B 객체죠. 그러면 그 B 객체를 원래 B 타입으로 변환하는 게 문제없이 스태틱 캐스트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는 가상함수를 갖고 있고요. 소멸점만 갖고 있다 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D와 E도 소멸자들이 가상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상함수를 갖고 있는 다양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들이 돼요. 그리고 이 C1 포인터는 D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A 객체를 C 타입으로 변환하려고 그러면 A와 C는 전혀 무관한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법적으로 오류를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를 보면 A는 B 타입이고 B 타입을 B로 변환하는 건 가능해야 되는데 다이내믹 캐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에러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에러를 준 이유는 이 A와 B는 가상함수가 없고 다양성을 만족하는 그런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이내믹 캐스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 오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내믹 캐스트는
다양성을 만족하는 클래스들 간에 변환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주로 상위 타입에 하이 타입을 유지했는데 다시 하이 타입을 접근해야 될 때 하이 타입으로 다시 원래 타입으로 변환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경우를 보면 C1은 D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C1을 다이나믹 캐스팅을 통해서 원래 타입인 D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C2는 E 객체이니까 이 C2를 다이나믹 캐스팅을 통해서 원래 객체인 E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1은 D 타입이에요. D 타입을 E 타입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다이나믹 캐스트는 실행 시간에 이 C1이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E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를 하고 변환할 수 없으면은 E2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null PTR로 됩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static cast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는 문법 오류도 나지 않고, 왜냐하면은 static cast는 실행 시간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C1은 C 타입이고 E는 C의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변환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문법 오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하면은 기계적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바꾸면 안 되는 건데 바꿔주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태틱 캐스를 사용하면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성 관계가 있는 클래스 간의 타입 변환을 할 때는 반드시 다이나믹 캐스트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 예제를 실제 이클립스에서 한번 보면 이 예제의 경우에는 A와 B가 있는데 아까 똑같아요.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함수를 추가했습니다. fu, 바. 그래서 B에는 바가 있고 A에는 fu가 있습니다. 따라서 B는 fu, 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도 fu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고 D와 E도 바, 바즈 별도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C에는 없는 메소드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렇게 메소드들이 추가되는 것은 서브 타이핑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델링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이 클래스를 상위 클래스의 포인트 타입에 유지해서 범용적인 코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 포인터를 가지고는 이 포인터가 B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 하더라도 바 메소드는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는 A 리모컨이기 때문에 A 리모컨에는 fu만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C1, C2도 D와 E를 가리키고 있지만 D와 E가 가지고 있는 바나 바즈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 리모컨으로 얘를 못 부르기 때문에 얘를 부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이 객체를 D 리모컨으로 또는 E 리모컨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와 바즈를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다이나믹 캐스트이고요. 이처럼 상속 관계로 모델링 할 때는 그 소멸자라도 최소한 제대로 호출될 수 있게끔 가상함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상함수를 만들지 않아놨기 때문에 이 AB 클래스는 문제가 있는 상속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이나믹 캐스트를 사용하면은 에러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C1이 D를 가리키고 있는데 E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이나믹 캐스트는 실행 시간에 판단해서 E2의 값을 null PTR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4번 출력이 되는데 얘 때문에 이제 출력이 되고 여기까지 출력이 되는데
요 부분은 출력이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건 출력이 안 됐으니까. 즉, E2는 null PTR을 줬습니다. 같은 것을 static cast를 했는데 문제가 안 되고 에러도 안 났고 C1은 2로 못 바꾸는데 바꿨고 이 E3의 바스를 부르면 바스가 그대로 호출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법 오류는 아니지만 논리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할 때는 최소한 소멸자는 가상함수로 만들어줘야 되겠고, 이처럼 부득이하게 상위 타입의 리모컨을 사다가 하위 타입, 원래 타입으로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이나믹 캐스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멤버 변수는 접근제와 무관하게 모두 상속됩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이 없는 메소드는 자식 클래스에서 또는 자식 객체를 통해 활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도 됩니다. 또 모든 생성자, 소멸자, 그리고 대입 연산자는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직 해당 클래스에만 사용하는 전용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함수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름 바인딩, 늦은 바인딩 개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름 바인딩은 컴파일 시간에 호출할 함수를 결정하는 것이고, 늦은 바인딩은 실행 시간에 호출할 함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C++에서 함수 호출문이 있을 때 바인딩하는 규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인딩 규칙을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은 리모컨과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요 타입과 요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불러줄 수 있겠죠. 그런데 리모컨의 종류와 상관없이 가상함수가 아니면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이른 바인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가상함수가 아니면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부르든 값 타입을 이용해서 부르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이른 바인딩을 합니다. 그리고 값 변수를 이용해서 객체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무조건 이른 바인딩을 합니다. 따라서 늦은 바인딩을 하는 경우는 참조 또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여 가상함수를 호출할 때 뿐입니다. 참고로 참조 또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여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는 변수 타입에 의해서 결정되며, 가상함수를 호출할 경우에는 변수가 가리키는 실제 객체 타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주어진 예제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요 AA는 값 타입이에요. 값 타입이면 호출되는 함수와 무관하게 모두 이른 바인딩을 합니다. 그러면 AF라는 것은 A 타입에 정의되어 있는 요 메소드가 불러지는 거고, 바는 또 A에 있는 바가 호출이 됩니다. 값 타입은. 그 다음에 포인트 타입입니다. 포인트 타입이면 이제는 늦은 바인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늦은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호출하는 메소드가 가상함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바는 가상함수, 그리고 햄도 가상함수입니다. 그러면 가상함수가 아닌 fu, 바스는 이른 바인딩을 합니다. B 객체이더라도 A 리모컨에 의해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A에 정의되어 있는 요 메소드, 그리고 요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 바스가 있다 하더라도 B의 바스가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 바인딩이 이루어집니다. 요거 잘 주의해 주시고요. 바와 햄은 가상함수이니까 늦은 바인딩을 합니다. 그런데 바는 B에 재정의가 안 돼 있어요. 재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여전히 A에 있는 바가 호출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는 컴파일 시간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행 시간에 PA가 어떤 객체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ham은 가상함수인데 여기서 B에서 override, 재정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B에 ham이 호출되겠고 late binding, 늦은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PB도 포인터 변수예요. 따라서 늦은 바인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함수가 가상함수냐 아니냐 에서 결정이 되고요. fu는 가상함수가 아니니까 이름 바인딩이 이루어지겠고 마찬가지로 바스도 이름 바인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까 A와 달리 B는 요 PB는 B 포인터예요. 타입이 B니까 이름 바인딩을 했을 때에는 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B 타입에 의해서 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비교해 주시고 둘 다 이름 바인딩인데 불러지는 게 달라요. 이름 바인딩에서는 불러지는 함수는 요 리모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A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면 A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 B 포인터를 이용하면은 B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부르게 됩니다. 바와 ham은 가상함수인데 바는 B에 재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A의 바가 호출될 거고 ham은 재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출이 되겠습니다. 그 B에 있는 것이 호출이 됩니다. 요 메소드 호출 바인딩 규칙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이 그 늦은 바인딩이냐 이른 바인딩이냐는 건 두 가지에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사용하는 리모컨 타입, 그 다음에 함수, 그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언제 레이트 바인딩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참조 변수 또는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고 그 호출하는 함수가 가상 함수인 경우에만 레이트 바인딩을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이른 바인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제에서는 참조 타입은 없었습니다. 근데 참조 타입도 우리가 이런 데서 뭐 펑, B, A 이런 식으로 오면 이때 A, 후 하면 요 경우에는 무슨 바인딩? 요 변수는 A는 이제는 참조 타입이니까 늦은 바인딩 할 수 있어요. 근데 후는 가상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바인딩을 할 거고 A. ham 3 한다. 그러면 ham은 가상함수이기 때문에 늦은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B 타입의 객체가 오든지 아니면 또 클래스가 있어서 이렇게 오면 또 이 객체가 또 C 객체가 오는지에 따라서 불러지는 메소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얘는 달라지진 않을 거고요. 그런데 메소드가 다중정의 되면 바인딩 규칙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1은 3개의 후 메소드가 모두 일반 함수입니다. A2는 3개의 후 메소드가 모두 가상 함수입니다. B1과 B2는 A1을 상속하고 있고요. 가상 함수가 없는 fu는 물론 얘는 소멸자는 가상 함수예요. 그래서 다형성을 제공하는 그런
클래스이지만 who들은 가상함수는 아닙니다. C1, C2는 모두 A2를 상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B2와 C2는 who들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의가 되면 이름 바인딩 할 때 약간 복잡해집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예는 다 값 타입이에요. 값 타입이면 무슨 바인딩? 이름 바인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 foo 함수가 가상함수인지 아닌지가 해석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B1의 경우에는 이렇게 호출하면 B1에는 재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A1에 있는 이 세 개의 메소드를 다 물려받을 것이고 그 메소드들이 다 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해석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C1도 재정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다 물려받을 거고 이렇게 불러주면 또 매칭이 되는 foo1은 foo int로, foo 1.5는 foo w, foo 애플 s는 SCD 스윙으로 다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B2와 C2를 보면 값 타입이기 때문에 이름 바인딩을 합니다. 그런데 B2는 재정의하고 있어요. C2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2는 이름 바인딩 하기 때문에 A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B2를 살펴보고 B2를 살펴보면 foo 함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한테 3개를 물려받았지만 그 물려받은 3개는 얘 때문에 가려지는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요걸 호출되고 얘도 요거를 호출하게 되겠고 얘도 요거를 호출하게 되는데 애플 S 문자열은 인트에 전달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문법 오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C2도 값 타입이기 때문에 이름 바인딩을 하고 재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C2로 가면 foo 메소드는 하나만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얘도 일로, 얘도 일로, 얘도 일로 매칭이 되는데 이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제를 포인트 타입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아요. 요 A1은 B1은 B1 객체이지만 포인트 타입이니까 늦은 바인딩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foo들은 다 가상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름 바인딩을 하게 되겠고 여기에 재정이 된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물려받으니까 뭐 매칭해서 그냥 처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포인터이고 그러니까 늦은 바인딩은 할 수 있는데 foo들이 가상함수가 아니니까 이름 바인딩을 하게 되겠고 여기에 재정이 된 게 없으니까 다 일로 와요. 물려받아요. 물려받아서 그대로 매칭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해석도 별로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봅시다. 이 경우에는 B2는 포인터니까 늦은 바인딩 후보예요. 그런데 foo들은 뭐죠? 그 가상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일은 바인딩을 하게 되겠고 여기서 이름 바인딩 한다는 것은 조건이 B2를 보는 게 아니라 A1을 보는 거예요. 리모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세 개 메소드가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 경우는 늦은 바인딩이고 요거는 가상함수들입니다. 그러면 늦은 바인딩이 돼요. 그런데 요 객체의 테이블을 보면 foo int는 여기를 가리키고 foo
double은 요걸 가리키고 또 who, std는 요걸 가리켜요. 그래서 요 자체들이 who int는 요게 불러지고 나머지 얘는 요게 불러집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소드의 다중정의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첫 번째로 소개되었던 이 규칙을 따라서 해석하시면 되는데 요 경우 이름 바인딩을 하는데 메소드가 재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석할 때 요 때문에 물려받은 것들이 가려지게 된다. 위에 있는 것들을 물려받은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은 코드 재사용, 범용 리모컨, 다양성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노트에서 제일 먼저 살펴보았던 오리 예제로 돌아가 봅시다. 이 슬라이드에 제시한 것처럼 다양한 오리를 상속하여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고모 오리도 오리를 상속하여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리를 기대하는 곳에 고모 오리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그 리모컨을 이용하여 고모 오리를 조작하면 고모 오리가 꽥꽥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상속관계로 모델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상속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은 자식이 취사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이 노트 초반에 언급한 서브클래싱, 서브타이핑 개념을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무 오리는 오리를 서브클래싱 하였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서브타이핑이 아닙니다. 온전한 서브타입이 아니면 실제 상속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설계적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서브타입이 아니어도 상속을 하기로 하였다면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빈 메소드로 상속받기 싫은 메소드를 재정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처럼 fly를 빈 메소드로 재정의하면 오리 리모컨으로 고무 오리를 조작하더라도 고무 오리는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도 빈 메소드만 실행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에서 고무 오리는 꽥 메소드도 재정의하여 꽥꽥 대신 삑삑 하도록 바꿨습니다. fly처럼 해당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하면 이와 같이 해당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를 재정의하여 다르게 행동하도록 할 경우에도 부모 메소드와 전혀 다른 성격의 행동을 하면 적합한 상속 모델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무 오리는 하늘을 날 수 없어 fly 메소드를 빈 메소드로 재정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식 클래스가 많으면 각 자식 클래스마다 fly 메소드를 빈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코드 중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간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non-flying dog처럼 하늘을 날 수 없는 오리들을 아우르는 타입을 하나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리 아래 flying dog과 non-flying dog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해서 이들 리모컨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중간 클래스를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상속의 적절성, 취사 선택 불가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객체지향 원리 중에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 LSP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서브클래싱을 하더라도 서브타이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무오리 예처럼 서브타입으로 적절하지 않아도 상속한 다음 빔 메소드를 이용하여 문제가 없도록 만들 수 있지만 상속으로 모델링할 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LSP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예가 사각형과 정사각형입니다. 이수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정사각형도 사각형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각형의 자식 클래스로 정사각형을 모델링하면 LSP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사각형은 높이와 폭을 각각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사각형 리모컨을 이용하여 정사각형을 조작하게 되면 높이를 조절했는데 폭이 같이 조절되는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로 타원과 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바 언어의 경우에는 상속 말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구체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바는 서브타이핑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에는 인터페이스는 없지만 클래스를 자바의 인터페이스처럼 정의하여 자바와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상태는 없고 메소드만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flyable 클래스, swimmable 클래스처럼 순수 가상함수만 가진 추상 클래스가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객체를 아우르는 리모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리도, 꿀벌도, 비행기도,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 fly라는 메소드를 가진 것들을 flyable을 상속받도록 해서 이런 flyable을 받는 함수를 만들면 이 함수에는 fly 메소드를 가진 모든 종류의 객체들을 다 받는 범용 메소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자바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아우르는 타입을 정의해서 다양성을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 예제에서 보았듯이 C++는 여기서 보면 오리는 flyable도 상속하고 있고 swimable도 상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클래스가 여러 클래스를 C++는 상속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다중 상속이라고 합니다. C++의 다중 상속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같은 의미의 메소드를 여러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클래스 이름과 가시 영역 해소자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재정이 하지 않을 경우 밖에서 호출할 때 모호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 문제인데 상속 계층도에서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2번 이상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다이아몬드 문제라 합니다.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living thing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living thing을 상속받은 living in sky가 있고 living thing을 상속받은 living in water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는 하늘도 날고 물에서도 놀 수 있기 때문에 living in sky와 living in water를 모두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클래스 계층도를 그리면은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dog의 it를 부르게 되면 it 메소드는 living thing으로 이렇게 해서도 상속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도 내려오기 때문에 두 개의 메소드가 똑같은 메소드인데 두 개의 메소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에러가 돼요. 문법적으로 오류가 되겠고, 플레이 메소드를 보면 플레이는 living in sky에도 있고 living in water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 메소드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건지 또 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오류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상속받을 때 버초를 써줍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클래스 계층도가 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델링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트를 하면 이제는 일로 올라가나 똑같은 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트가 모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속을 하는데 상속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데 이 것들이 똑같은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면은 버추얼로 써줘서 이 둘을 다른 클래스가 상속받더라 하더라도 클래스 계층도에서 living thing이 두 번 나오지 않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lay 메소드는 living in water에도 있고 living in sky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오리에서 play 메소드를 호출할 때 living in water에 있는 play를 호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클래스 이름과 땡땡을 써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덕.play 하면 오류가 되지만 이렇게 덕.living sky 땡땡 play 하면은 그 모호성이 해결이 되고 또 덕.living in sky living sky가 아니라 living in water 땡땡 플레이를 하면 또 이렇게 플레이하면 여기 걸 호출하게 되겠고 여기면 여기 걸 호출하게 됩니다. 요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다가 virtual void play를 만들어서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게끔 여기서 뭐 living in sky 땡땡 play를 해서 오리의 플레이를 덕의 플레이를 부르면 무조건 항상 요 워터에 있는 요 스카이에 있는 것들을 부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중상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노트에서 상속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상속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할 때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상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충분할 경우에만 상속으로 모델링 해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이즈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즈의 관계가 있는 그 어떤 객체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속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즈의 관계가 없는 애들을 코드의 재사용 목적으로 상속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점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은 클래스 간의 정적 관계가 맺어진 것이며 후손들은 자신이 물려받은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러버 덕이 fly 메소드가 필요 없는데 오리에 fly 메소드가 있으면 그것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상속받는 모든 메소드에 대해서 필요한 조처를 해줘야 됩니다. 이 조처라는 것이 빈 메소드로 재정해 주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클래스들이 많으면은 중간 클래스의 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로 상속으로 모델링 한 다음에 객체들을 그 상위에 있는 타입의 리모컨을 가지고 범용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형수의 클래스 간의 차이가 메소드 수의 차이가 아니라 메소드 내부 내용의 차이만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cat과 dog은 똑같은 메소드들만 있는데 cat은 야옹하고 강아지는 멍멍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속 모델이 되겠습니다. 상속 계층도에서 이런 측면에서 또 단말 클래스에 있는 객체들만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 타입들은 하위 객체들을 범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리모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즉 포인터 타입과 그 참조 타입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좋고, 함수를 만들 때는 참조 타입, 그리고 클래스의 다양성을 만족하는 객체들을 유지할 때는 포인터 타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C++는 다중상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클래스의 상속 계층도가 트리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 트리 구조가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추상속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속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는 추상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들을 이제 그 상위 클래스로 사용하면은 이들을 다중상속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설계한 클래스 아닐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이 클래스가 이제 어떤 자식 클래스가 있을 것이라고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클래스의 상속 깊이가 너무 깊으면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상속 깊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3에서 최대한 5, 요 이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과 포함 관계 중 둘 다를 통해서 모델링할 수 있으면 포함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요 개념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뒤에 추가적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그러니까 객체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다양성을 이용해서 조건문 없이 C++에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isA, 상속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아우르는 애완동물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여기에 그 가상함수를 만든 다음에 각 자식 클래스에서 이 make 사운드를 재정의해서 하나는 멍멍, 다른 하나는 야옹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펫 리모컨으로 강아지를 처리하게 되면 멍멍, 여기 펫 리모컨에서 make 사운드를 누르게 되면 멍멍 할 것이고, 펫 리모컨이 cat을 가리키게 되면은 요 버튼을 누르면 야옹을 할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을 isA가 아니라 hasA를 이용해서도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다양성으로 모델링하고 싶은 행위를 다른 클래스에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만 갖고 있는 클래스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모델링하고 싶은 것은 고양이는 야옹, 강아지는 멍멍. 요 소리를 달리하고 싶은 거예요. 객체에 따라서. 그러면 이 야옹하고 멍멍을 하는 메소드들을 가진 클래스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둘을 아울릴 수 있는 사운더라고 하는 또 추상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범용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이 펫에 요 객체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펫에 있는 make 사운드는 이제 요 사운더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make 사운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set 사운드에서 독 사운드를 주면, 독 사운드를 줘서 독 사운드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때 make 사운드를 부르면 멍멍을 할 것이고, set 사운드로 cat 사운드 객체를 할당해서 저장해 주면 그때 불러주면 그때 make 사운드가 호출이 되면은 야옹을 할 것입니다. 즉, 이 객체가 뭘 유지하냐에 따라서 독 사운드를 유지하면은 멍멍, 캣 사운드 객체를 유지하면은 야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를 얘가 hasA로 멤버 변수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요 행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 행위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set 사운드를 이용해서 바꿔줘서 멍멍하다가도 중간에 필요하면 야옹하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필요하면 나중에 왈왈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에서는 코드 수정 없이는 바꾸기가 어려운데, 행위들을 이렇게 hasA로 유지하면은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실행 시간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연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속으로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강아지의 타입, 고양이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펫이라는 타입만 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 타입이 별도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도 그것이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얘를 강아지로 느끼고 고양이로 느끼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프로그래밍 했을 때 별도 강아지를 대표하는 dog 클래스, cat 클래스가 없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기는 합니다. 이것으로 11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